저는 이제 이름은 이종석이고요. 나이는 27살, 87년생이고 가족 관계는 어머님,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 있고요. 학교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사 작년에 2012년도에 채용 전쟁. 그쵸. 예, 그때 해서 이제 인턴을 7, 8월 달에 하였고 이제 합격해서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삼양홀딩스 재경실 회계팀에서 이제 지주회사에서 주로 연결이나 지분법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이름 이름이 장세보험이에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한자 이름이라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성균관대학교 영문경영 나왔고요. 그다음에 입사는 똑같이 2012년에 여름에 인턴하고 이제 입사를 한 거고, 인턴은 식품기획팀에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식품기획팀에 있던 사람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와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B2B 마케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팀에 있던 분들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팀을 꾸리면서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배치를 받을 때는 식품 마케팅 팀으로 배치가 돼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취업 준비 과정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 입사 전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면접도 거치고 인턴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셨는데, 입사 전에 이러한 만약에 이제 재무팀, 예. 마케팅 쪽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좋겠다.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일에 또 어울리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배들 이래 봤을 때 이 마케팅이나 재무 이런 쪽은 아마 이런 사람이 앞으로 잘 적응도 하고 힘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취업 준비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저는 이제 회계사를 따기 직전에 그 시험 준비를 마치고 직전의 상태였고 얼떨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인턴을 지원을 한 거예요? 예.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지원해서 여기가 붙었는데, 한 군데만. 네, 그때 1차 그 자소서를 합격하고, 근데 자소서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아보고 좋은 회사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원 과정을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면접 때는 적성 검사랑 영어 면접이랑 그리고 토론 면접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론 면접은 워낙에 학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었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외국을 나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전공 관련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갔었고, 그리고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 유형 파악만 하고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그렇게 빨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이제 임원 면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들이 워낙 또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만의 뭔가의 필살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제 자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약 한 3-4단어 정도를 딱 준비해서 그 3-4가지 정도의 어떤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분야는 이제 그 3개, 4개 단어는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신을 일단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러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격 조교도 했었고 원래는 저는 이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공부를 한 편인데 그런 여태까지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나는 누구보다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근데 좀 태권도 선수라고 제가 했거든요. 예.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선발전까지 나가기 직전에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또 뭐였지? 전기 기억이 안 나죠. 부상당한 기억 때문에 예. 후유증이야? 부상 후유증?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제가 있는 부서 특성을 말씀드리면 재무나 회계라는 분야는 항상 좀 침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압박이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체력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야는 이제 숫자 하나 때문에 좀 많이 또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때문에 항상 꼼꼼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보미 씨와는 다르게 또 저희 분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100%를 잘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거고 100%를 다 했을 때 그냥 완성이 됐네 이런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보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냈구나 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이제 공격이랑 수비가 있는데 수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세금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세보미 씨는? 저는 이제 마케팅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아까 기획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입사할 때는 되게 그런 뭐랄까 타이틀이라던가 그런 이름들에 되게 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회계, 기획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뭐 멋진 일을 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회사에 입사해보면 그 일들이 그렇게 화려함 뒤에 사실 되게 고달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특히 마케팅 업무들은 공감이 되게 중요한 업무예요. 근데 마케팅하면 여자들이 마케팅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왠지 이뻐 보이고 막 이렇게 마케팅 한다 그러면 되게 세련된 도시 여자 같아 보이고 근데 사실 업무를 할 때는 점주들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지 실상을 다 파악하려면 생각보다 발로 뛰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마케팅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정말 잘해보자 하는 건 정말 중요하되 너무 뭐랄까 겉멋이 든다고 하나요? 회사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상만 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입사 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원대했다가 회사 들어왔는데 이렇게 힘든 게 회사 생활인지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니 라는 게 그래서 금방 사람 지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되게 힘든 점도 많고 뭐 쉬운 회사든 어려운 회사든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대비를 하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 하나씩은 갖고 이제 뛰어들잖아요. 예. 그게 뭐였어요? 먼저 생각나시는 분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남들보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분석이나 실제적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현업에 투입돼서 바로 그런 중요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촉 같은 게 제 무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씨.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걸 들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 같으세요? 소보로. 글쎄요. 뭐든지 관심 있고 이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글쎄요. 밝고 당당했던 모습을 항상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당함이 글쎄 자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자기소개서를 잘 썼으니까 또 이제 합격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럼 자기 예로 들어도. 저는 그때 자기소개서 쓸 때 아까 어려운 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높은 사람들이 보니까 글을 되게 예쁘게 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말을 써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글을 읽으실 때 굉장히 편한 글이 잘 읽혀요.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들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보다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 반장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책임감, 성실감 이런 어렵지는 않지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글을 읽을 때보다 인사 담당자든 현업 담당자든 그 말을 경험으로 풀었을 때 더 금방 와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읽는 사람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말들을 정말 편하게 말하듯이 근데 자기의 경험과 스토리가 녹여나게끔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는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아까도 막 숫자 얘기하시고 막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너무 진부하고 그렇게 글로 봤을 때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평범한 문구 있죠. 아파트 반장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무슨 얘기지? 이런 게 더 쉽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예.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어려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어려운 문장을 쓰기보다는 그냥 현업에서는 정말 간단한 그런 문장이나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문장만 읽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세범 씨가 말한 그대로인데 책임감, 성실성 이런 거를 나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도 이제 그 관련된 경험을 단순하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원래는 진실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이 없는데 그걸 지어내거나 아니면은 굳이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도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진실성 있게 쓰면 그런 것들을 저희 그룹에서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입사 후에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나 추억 이런 것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네, 워낙 짧아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수 때가 제일 맞다. 기억에 남고 지금도 다시 돌아와요. 네, 진짜. 왜냐면 이제 그때 서로 동기들끼리 다 모르는데
저희들끼리 이렇게 좀 친해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뭐 같이 산행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끈끈한 동기를 쌓았고 예. 그런 추억이나 그런 동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추억으로 또 탄력을 받아서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구보하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몇 시? 6시였나? 몇 시였지? 6시 6시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연선을 5바퀴를 뛰었나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했고 또 UCC 제작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일정이 10시에 끝나요, 저녁에. 그러면 UCC 제작은 별도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끝나고 막 새벽까지 다 잠 못 자고 UCC 만들고 막 팀끼리 그랬었거든요. 그 추억들이 되게 회사 생활 하는데 많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추억. 그 어떤 후배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벌써 후배예요? 지금 이제 3개월인데. 후배들이 이제 여기서 쓰잖아. 네. 네, 내년에 어떤 후배가 내 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으신가 보네. 네. 제가 그런 후배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이렇게 글쎄요,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업무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사람 자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회사 생활이 되게 가끔은 빡빡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여유롭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친구가 저와 함께 일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업무도.